예, 반갑습니다. 어, 현대대수고요. 네, 앱스트릭 알제브라라고 보통 부르죠. 직역하면 뭐 추상대수학인데, 뭐 좀 추상적인 대수학입니다. 현대적인 건 잘 모르겠고, 뭐 대부분 학교에서 다 현대대수학이라고 부르니까 뭐 대충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챕터 나가기 전에 그 챕터 제로, 프리리미너리를 미리 좀 하고 좀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대수를 배우기 전에 좀 미리 알아두면 좋은 사전 지식들 뭐 그런 것들이고요. 뭐 얘네를 뭐 이 전 과목들 좀 들어놨으면은 아니면 따로 공부를 좀 했으면은 사실 좀 필요가 없죠. 예. 근데 뭐 그래도 앞으로 배울 것들 중에 뭐 좀 필요한 것들, 필요할 것들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 보자. 예, 일단 우리가 다루는 토픽이 어, 그룹이랑 그 다음에 링이랑 빌드에 대해서 다루죠. 얘네는 다 우리가 평소에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일상에서 다루는 어떤 수체계들에서 그좀 그 일반화를 시켜서 다른 이제 어떤 특성들은 좀 배제를 한다거나 좀 다 쳐내고 이제 공통적인 이제 특징들만 좀 모아서 좀 더 일반적인 이제 연산 객체로서 다루는 애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다 보통은 이제 집합과 그 연산으로 정의된 객체들이죠. 그래서 보통 얘네를 1년 동안 배우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룹에서 링까지를 보통 한 링 절반까지를 1학기에 하고 이제 현대대 수학 1, 뭐 현대대 수학 1 뭐 이렇게 배우고 그다음에 링부터 필드까지 그다음에 뭐 필드 다음에 나오는 어떤 뭐 갈로아 같은 거 갈로아가 사실 필드의 근본이죠. 이제 그런 거 하고 뭐 이런 거를 현대대 수학 2에서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뭐 얘네들을 좀 다루기 위해서 이제 미리 좀 정의를 하고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실질적인 예시를 좀 더 풍부하게 들기 위해서 이제 이해할 만한 것들을 좀 가져오려고 합니다. 먼저는 뭐 그런 거부터 정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셋 디오리에 대해서 좀 보면은 뭐 셋은 그냥 셋이죠. 뭐 집합은 그냥 집합이고 그다음 펑션은 이제 함수죠, 함수. 펑션 f는 이제 보통 집합 a에서 뭐 집합 b로 가는데 저는 이제 세미콜론 쓰고 이 다음에 뭐 매핑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쓰는 편인데 뭐 어떤 집합 아니 a의 이제 원소들에 대한 이제 b의 원소들의 1대1 대응을 다 1대1 대응은 아니죠. 그냥 대응을 그 펑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를 도메인 정의역이라 부르고 B를 레인지,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필 펑션에 대해서 이제 이 펑션이 서젝티브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전사하다. 뭐 온토란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전 서젝티브를 더 많이 쓰는데 서젝티브라는 거는 모든 이제 레인지의 원소에 대해서 그 이 레인지의 원소를 함수값으로 하는 그 도메인의 엘리먼트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서젝티브라는 거는 그 A에서 B로 가는 이제 함수가 이제 B를 꽉 채운다. B를 싹 다 덮는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쏜다고 해서 전사 함수인 거고, 그다음에 인젝티브. 얘가 이제 뭐 원투원이라는 이름으로도 쓰는데, 얘는 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에 그러니까 서로 함수값이 겹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A 프라임 어떤 원소 A의 그러니까 도메인의 원소들이 서로 다르면 얘네 함수값들도 다르다라는 게 이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젝티브를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약간 그 어디 보자. 큰 놈이 작은 놈으로 가서 싹 덮이는 느낌이 서젝티브고, 그 다음에 인젝티브는 작은 놈이 큰 놈에게 꽂혀서 쏙 들어가는, 약간 안 겹치고 그 안락하게 이제 서로 겹쳐지거나 구겨지지 않고 안락하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인젝티브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두 개의 성질을 둘 다 가진 애를 이제 바이젝티브 전단사 함수라고 하고, 이제 얘는 이제 서젝티브면서 인젝티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젝티브 펑션, 이제 줄여서 이제 바이젝션이 이제 그 존재할 때 두 함수, 아니 요 두 집합의 크기가 뭐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유한집합에선 그럴 수 있고, 무한집합에서는 이거를 이제 크기가 같음의 정의로 이제 쓰죠. 예, 뭐 그런 게 있고요. 음,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릴레이션에 대해 좀 정의를 해야 이제 앞으로 어떤 좀 카테고리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좀 편리할 것 같은데, 자, 릴레이션이라 함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새 토픽이니까 하나 바꿔 가죠. 자, 릴레이션은 사실 관계죠. 릴레이션 어떤 집합 S에 대해 정의가 되고요. 얘는 이제 그 어떤 순서쌍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셋 S의 원소들의 순서쌍들에 대한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페어들을 모아놓은 거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subset, 그래서 어떤 subset R로 정의를 해서 이렇게 S 프로덕트 S로 쓰고, 그 다음에 write X is related to Y 라고 읽고 X 물결 Y로 씁니다. if X, Y가 R에 들어있을 때, 네, 이렇게 릴레이션을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제 릴레이션 자체는 그냥 어떤 그 프로덕트, 그러니까 페어셋 위에 아무 सब셋이나 잡으면 그게 다 릴레이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릴레이션들 중에서 우리가 쓰기 좋은 성질을 가진 릴레이션을 이제 정의를 해서 이제 많이 쓸 겁니다. 그거는 넘어가서 여기다 이제 써오죠.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이제 동치 관계,
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요. honest is a relation. 이거 relation의 뭐 한 종류고, 그 다음에 뭐 satisfying, 세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모든 원소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요렇게만 씁시다. 네. 이제 자기 자신과 이제 그 리플렉시 아니 그 얘를 리플렉시비티라 하죠. 예, 뭐 자기 자신과 관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관계가 있을 때 그 반대로도 관계가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XY가 related고 YZ가 related일 때 이제 XZ도 related다. 이제 이렇게 세 조건이 성립을 할 때 얘를 equivalence 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뭐 reflexivity, 그 다음에 2번을 이제 그 symmetry, 대칭성, 이제 첫 번째 건 반사성이라 불렀었나요? 뭐 어쨌든 symmetry, 그 다음에 세 번째로 reflexivity, symmetry, 그다음에 transitivity, 추이성, transitivity.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뜻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같다를 좀 더 그 같다라는 개념을 형상화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등호가 이게 다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x랑 x는 무조건 같고 x랑 y가 같으면 y랑 x도 같죠. 예, 2번도 성립을 하고 x, y가 같고 y, z가 같으면은 그다음에 x, z가 같은 것도 무조건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얘는 그 등호만큼 이제 실제적으로 같진 않더라도 이제 맥락상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제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얘네들을 이제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배울 것들 중에서도 이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종종 나옵니다. 이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나오면 함께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퀴밸런스 클래스라는 건데, 예. 얘는 이제 주어진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있을 때 이제 뭐 어떤 집합 위에서 정의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이제 여기서 이런 S의 सब셋을 정의하는 겁니다. X, Y. 그러니까 X와 이제 관계되어 있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여기를 클래스라고 쓰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를 릴레이션이라고 써야 되고, 그래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이제에 대해서 이제 X와 릴레이티드 된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이제 X 대괄호 뭐 브라켓 X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를 우리가 보통 홀드 이제 이퀴밸런스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이퀴밸런스 클래스 오브 X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 over relation
노테이션을 써서 약간 요러한 이제 클래스들의 집합을 뭐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제 set of classes이라고 뭐 부르죠. 네. 뭐 얘네를 정의하는 이유는 나중에 뭐 잘 쓰입니다. 네.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 뭐 넘어가죠. 그래서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얘네가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정의된 그 집합을 이제 클래스들이 이제 쪼개간다는, 그러니까 쪼개서 나눠 갖는다라는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파티션이죠. 그래서 이제 파티션과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사실상 같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똑같이 뭐 어떤 집합 S를 잡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떤 바이젝션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바이젝션이 그 두 집합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set of 이제 equivalence relations, set of equivalence relation 들의 집합과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들의 집합. 이제 파티션은 뭐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파티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파티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자면은, 뭐 여기서 partition is a set of subsets. subsets of S.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satisfying. the union is S and each subset are disjoint. 뭐 대충 이런 이제 그 성질을 가진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집합 S가 요렇게 있으면은 이 집합 S를 서로 겹치는 부분 없이 요렇게 쪼개어 나눠 갖는 어떤 부분 집합들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이제 요 릴레이션 아니에요. 요 파티션에서의 각 सब셋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티션처럼 이제 이렇게 파티션을 하는 방법이 곧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매기는 이제 방법과 이제 일맥상통하여서 이 둘이 이제 서로 1대1 대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뭐 증명은 해볼까요? proof 써서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요렇 하는 걸 아니까 각
이퀴밸런스 클래스 안에는, 그러니까 어떤 릴레이션에 대한 이퀴밸런스 클래스 안에는 무조건 이제 그 요 클래스의 이름을 정의할 때 썼던 요 집합 하나 정도는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퀴밸런스 클래스들을 그 합집합하면은 원래 전체 집합 S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뭐 서로 디스조인트하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데, if 이거 어떤 집합 X, 아, 그 클래스 X와 클래스 Y의 교집합으로 G가 있다. 그러니까 Z가 클래스 X에도 속하고 클래스 Y에도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러면은 무조건 이제 X와 Y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이제 X가 Z랑도 연결되어 있고 Z는 Y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트랜지티비티에 의해서 X랑 Y가 같으므로 이제 요러면은 X랑 Y가 예, 교집합 말고 그냥 같다라고 바로 쓰면 될 겁니다. 예,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클래스는 이제 교집합의 원소가 없다라는 걸로 이제 귀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S over relation tilde is a partition.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한쪽을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쪽도 성립이 되는가를 좀 보면 좋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봅시다. conversely, 저 어떤 이런 친구들이 있다 칩시다. 인덱스 셋 써서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네요. 이게 파티션이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은 define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은 그냥 줄여서 이렇게 쓰고요. let by x is related to y if x, y 하나의 di에 들어갈 때. 자, 얘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x랑 x가 릴레이티드 되어 있다라는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당연히 집합의 포함 관계에 성립하고, 그 다음에 x랑 y가 하나의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는 얘네들의 그 자리를 바꿔도 순서를 바꿔도 똑같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x랑 y가 같은 ti에 들어가 있고 y랑 z가 같은 ti에 들어가 있다면은 x, y, z가 다 똑같은 ti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x랑 z도 이제 리레이티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서 된다 라고 하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런 릴레이션을 뭐 tilda t라고 좀 뭐 부를 수 있으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좀 비주얼라이징을 할 수 있냐면은 어, 그러니까 set of equivalence relations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파티션즈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이 이제 1대1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어떤 릴레이션을 잡으면은 요쪽으로 그 S 오버 틸다가 이제 그 파티션의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 파티션이나 하나 잡으면 요쪽에서 그 이 파티션 T에 대한 이제 틸다 T라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위해서 정의한 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리마크를 할 만한 거는 파티션과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은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똑같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쓸 때에 이제 똑같은 맥락으로 쓰는 것이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고요. 저 일단은 한 맥락을 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쯤 하고, 예, 다음 영상은 그 좀 프리리미너리가 아직 끝난 건 아니고 그 정수 관련해서 몇 가지 개념들을 좀 하고 모듈로 같은 거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